오늘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의원실부터 집, 타고 다니는 차도 포함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도 이렇게 총출동해 김 의원 방 앞에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손중성 검사의 집과 사무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알려진 것 또 하나, 윤석열 후보의 피의자 입건 소식인데요.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김전 총장이 지시를 했다고 적시가 돼 있나요? 그렇게 적시가 일단은 제가 읽으면서 그 내용을 다 정확하게 지금 적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4가지라고 합니다.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나흘 만에 빠른 속도로 진행된 압수수색,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예, 첫 주제는 피의자 윤석열로 잡았습니다. 오늘 공수처에서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피의자 입건은 어떻게 보면 피고발인에서 형식적인 절차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뭐 영장에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웅 의원에 따르면은 뭐 윤석열 후보가 지시하여라는 표현도 있다고 하고 일단 수사가 시작되는데 그런 여건은 수사 여건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재국 본부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수사 여건이요? 예. 그러니까 피의자로 적시할 만한 여건이 되느냐? 예. 근데 이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이제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피의자로 피의자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도대체 피의 사실이 뭐냐? 뭐 이렇게 혐의가 있다는 거냐? 예. 이런 부분들을 영장 발부하는 판사한테 설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몰라요. 예. 무엇이 들어가 있길래 그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거기에 그 야권의 가장 유력한 그 대선 후보를 피의자라는 이름까지 들어가도록 발부를 했을까. 그래서 사실 몰라서 예. 내용이 좀 더 알려진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정황상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얘기를 예. 해보죠. 오늘 공수처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제보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끝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제보자가 제출한 예. 그런 증거 자료와 더불어서 제보자의 진술을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고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뭐 직권남용을 포함해서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제 조사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혐의를 공수처에서 어느 정도 두고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뭐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고발인 단계에서 형식적으로 피의자 적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고 상당 정도 조사를 해서 이게 기소를 전제로 상당 부분 혐의가 있다. 이런 단계에서 피의자 적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번 그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저희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 지금 수사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수사 착수한 지가.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어쨌든 피의자로서의 혐의가 기초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다. 예.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는 상황을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 큰 상황이죠. 손중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수사 정보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라는 게 의혹이고 그렇죠. 이 손 전책관이 사실은 당시 윤석열 총장의 부하다. 일부선 측근이고 추미애 보는 눈과 귀라고 했지만 부하다. 여기까지가 의혹인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느냐. 피의자로 될 정도로. 거기에 대한 정황은 사실 아직은 나온 게 없거든요. 조직 상관이라는 거 빼고 손 검사에. 그런데 이거 과연 입건이 적절한가의 부분.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일단 윤석열 총장 후보 본인이 예. 다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실이 없다. 증거가 있으면 대보세요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격렬하게 그 항의를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 지금 대선 전국이 시작됐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야당의 제1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를 이런 식으로 전격적으로 이 입건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게 잘못하면은 굉장히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역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럼 어떤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또 상상할 수 없는 역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결국은 지난번에 추미애라든가 또 다른 뭐 조국 수사 저 법무장관 당시에 그 윤 총장과 법무장관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결국은 윤 총장의 수족을 다 잘라내고 쫓아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재판이 아니냐 이런 의혹과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거 이렇게까지 자신 있나?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들 수 있나? 저는 좀 의아해요. 근데 이제 입건이라는 게 곧 혐의 있음은 아니거든요. 예.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공수처에 입건된 게 이번으로 3번째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러저러한 사건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입건이 되더라도 종래에는 이제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로 판명이 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입건 사실만 두고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예. 유력 대선 후보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유력하게 두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수사 의지를 가지고 예. 이게 워낙에 큰 사건이고 또 자칫하면은 어떻게 보면 공권력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조직 전체가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에요.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걸 수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 수사 착수의 첫 단계로서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한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사안의 성격상 뭐 심증은 가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관이 없고 또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는 아주 측근 중에 측근 자리이기 때문에 총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겠느냐라는 심증은 가질 수 있겠으나 근데 물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증 찾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수사 진척 상황은 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피의자로 그 손준성 검사도 동시에 어쨌든 적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 수사도 해야 되고 예. 김웅 의원도 참고인 신분이지만은 수사가 필요하고 이런 등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당장의 공수처에서 윤석열 후보를 그렇다 그래서 소환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정치인이라는 것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반 분들이 이게 피고발인인지 피의자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인 용어를 정확히 아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피의자로 입건됐다 그러면 저 사람 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상이거든요. 쉽상이니까 적어도 지금 야권의 주자에 대해서 뭐 요새는 또 이제 홍준표 의원과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1 또는 제2. 네, 뭐 하여튼 어쨌든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이 대선 전국이 시작됐는데 거기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피의자로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것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저는 만약에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공수처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그 그래요. 윤석열 후보가 현직 시절에 많이 했던 일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좀 역지사지 하신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게 지금은 본인이 현직 총장이 아니지만 본인이 총장 재임 시절에 일어났던 의혹이에요. 때문에 본인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수사에 협조해서 투명하게 이 사건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도록 예. 노력할 의무가 좀 있다고 봐요. 옛날에 DJ 그러니까 언제죠? 김대중 97년에요. 대통령 97년도 대선을 할 때 DJ 대통령에 대해서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김태정 검찰총장이 그 회의를 열어서 이건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뒷얘기지만 나중에 이제 YS 대통령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비겁한 짓 하지 말래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의심받을 짓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해서 그때 김태정 중수부장이 수사할 수가 없다. 예. 대선이 끝난 다음에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건 기억이 이제 나요. 강호의 낭만이 있던 시절의 얘기고 현직 법무부 장관을 낭만입니까? 털털 털어서 가족까지 털털 털어서 수사를 했던 이런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죠. 의혹이 있다면 수사해야 되죠. 아니 뭐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발화성이 큰 위험한 문제다라는 거죠. 이게 대선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공수처의 행위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해요. 그러면은 딱 단도직입적으로 해서 저도 궁금한 게 그겁니다. 사실 검찰도 총선이나 대선 이런 때 앞두고 수사를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예, 앞서 예를 드신 97년 사례도 또 같은 거고요. 그런데 또 대선 주자의 어떻게 보면 사안이 큰 상황에 대한 의혹, 물론 대선 주자가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은 아직 별로는 없지만 이거를 수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딱
예스 오노로 하면 노입니까? 저도 사실 헷갈려서. 아, 저는 뭐 그거는 진짜 그 뭐 영어로 하면 it depends. 상황 따라 다르기 상황 때문에 따라 다르다. 예, 그거를 뭐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혹시 최재형 후보 캠프의 언론 미디어 본부장이시기 때문에 애매한 위치가 반영된 건 아니신 거죠? 뭐 그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해야죠. 우리 수사를 해야 헌법의 된다.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인데 법에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네. 게다가 지금 국민 여론이요. 이 사안을 두고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아니에요. 예. 심지어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런 여론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모든 게 모략이고 정치 공작이다라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저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수사해서 빨리 결론이 안 날 경우 대선 때까지 피의자 윤석열로 계속 남게 되잖아요. 이른바 야권에서는 흠집내기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미지가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빨리 매듭이 안 지어지면. 만약 대검이나 공수처가 네. 정치적으로 이 수사를 질질 끌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피의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 또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맞을 높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예. 일단 큰 사안이니까 좀 투명하게 수사가 신속하게 돼야 된다. 그렇게 일단 박원석 전 의원님의 말씀은 하고요. 최재형 캠프의 김종혁 본부장님의 말씀은 상황 따라서 일단. 아니 그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기 아, 이거 때문에 아닙니다. 그냥. 그런 예. 상황은 아니지만 예, 예. 사실 뭐 어떤 정무적인 판단과 법치적인 판단이 있어서 두 개가 항상 갈등을 빚어요. 사실 이른바 말하기는 중국 되게 사태- 쉬워요. 이른바- 법대로 해라고 얘기하면 쉽지만 예를 들면 대통령의 사면권도 법대로 해는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왜 그럼 사면을 하는 거야? 왜 예. 특별 사면을 하고 일반 사면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법치주의에 어긋나죠. 하지만 법치주의 때로는 그 국민 대통합을 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예. 현실이고 그게 정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모든 것을 법대로 하면 정치 필요 없어요. 그냥 법관만 있으면 돼요, 세상에는. 예.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애매한 게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당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수사 그 윤석열 당시 총장이 했죠. 그런데 그때도 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정면으로 저항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비판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역지사지를 해보면 좀 애매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총장은 역지사지에 좋은 계기를 인생에서 맞이한 겁니다. 한번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뭐 국회에 빨리 나를 불러라 했으니까 뭐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딱 요거 하나만 또 짧게 여쭤볼게요. 수사가 빨리 결론이 날까요? 그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대선 6개월 전인데. 네, 뭐 최대한 어쨌든 공수처에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겠죠. 결국 뭐 말은 제가 보기에 뭐 증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증거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느냐. 오늘 압수수색을 한 일차적인 목적도 이게 시간이 늘어지면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데. 그러나 이제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현직 검사를 포함해서 검찰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런 증거를 남겼을까라는 측면에서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의 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지시에 의해서 설사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예.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등등이 간단치 않아요. 게다가 법리적으로도 이게 이제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직무여야 되거든요. 검사의 직무여야 됩니다. 근데 고발장을 써가지고 당에다 전달한 게 검사의 직무냐 이런 어떤 법리적인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건이 이렇게 간단한 사건은 아니어서 이게 얼마나 신속하게 결론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게 그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예. 거기서 이제 문서가 갔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조작이 됐느냐? 텔레그램에서 그렇게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제일 급선무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설마 1년 4개월 전에 1년 4개월 후에 벌어질 일을 예상해서 미리 이렇게 이름을 써놨을 일은 없을 테니까. 예.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최근에 그것을 조작했다는 얘기일 텐데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것은 포렌직을 통하면 핸드폰을 그 검색을 해보면 금방 알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것이 조작이 되지 않는다면 손준성이라는 사람으로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 그때 후보에게 뭔가가 넘어갔다는 사실은 분명한 게 되는 거잖아요. 예. 정황이 아주 높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과학적으로 그게 그러면 그게 이제 저 제보자 A 씨라는 사람에게 이제 넘어갔다는 것이 이어지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는 손준성이나 이 김웅 의원의 어떤 그런 문제의 어떤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손준성 검사의 혐의는 짙은데 현재까지의 정황으로는 그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근데 꼭 그렇게만도 얘기할 수 없는 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손준성 검사는 계속 하는 얘기가 나는 만들지 않았다. 예. 근데 기자가 그러면 당신은 보지도 않았냐? 그때 그 얘기는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가 하면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말이 계속 바뀌어요. 이거는 윤 총장과는 상관없다. 예. 내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했다가 아니다. 나는 손준성으로도 받았다. 그랬다가 기억이 안 난다 했다가 말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혹시 이게 김웅 의원이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이 손준성 검사하고 이렇게 좀 주고받으면서 상의를 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손 검사는 지금 내가 만든 게 아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 만든 건 아니다. 다만 왔다 갔다 한 건 뭐 말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넘어갔는데 최종적으로 넘어간 부분이 거기 찍혀서 예. 그게 그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여러 가지 이게 시나리오지만 이게 복잡한 논란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부분은 결국은 아까 말이 증거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셨듯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 핸드폰에서 나온 거기서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포렌식을 해보면 이게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공익 신고자가 대검에 가서 폰도 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찰 쪽에서 그 폰을 봤는데 캡처 손준성 보냄이랑 캡처는 일단 그 조작이 그 캡처 자체도 조작 흔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 발표된 건 아니죠. 예, 그거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대검이 포렌식을 했고요. 예. 포렌식한 결과 그 제보자의 전화기에서 조작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대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게 곧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거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증거는 못 되는 거죠. 예. 그거는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나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둘다 확보가 없잖아요.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둘 다 지금 6개월마다 예를 들면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핸드폰을 왜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6개월에 한 번씩 바꿨다는 얘기 어디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도 그때 당시에 무슨 그 자기 휴대폰을 그대로 지금까지 갖고 있는지 여부는 뭐 불투명하니까. 예. 보통 2년마다 바꾸잖아요. 약정이 2년에서. 그렇죠. 예, 6개월마다. 예. 좀 핸드폰 값도 비싸긴 한데 김웅 의원은 제보를 많이 받는데 제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6개월마다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갖다 버리나요? 사실은 휴대폰 다 포렌식이 웬만큼 돼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 빼고는 되기 때문에 찾아내면 또 다 제보자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강에 버리지 않고서는 이것도 증거가 완전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때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대포폰까지도 집에 가지고 있다가 그게 다 압수수색되는 바람에 그렇죠. 거기서 많은 증거가 쏟아졌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지금 버렸다고 어디 단정할 수는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첫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시청자들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입건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건데요. 물론 형식적인 절차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건은. 그런데 M 땡땡땡님께서는 대선 후보도 죄 있으면 수사 받아야 된다. 대통령도 탄핵돼서 감옥 간 마당에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땡땡님은 뒷감당 무서워 불러서 조사도 못하냐라고 얘기했습니다. 피의자 입건이 잘못됐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K 땡땡땡님 물증도 없는데 피의자냐? 곰을 데려와서도 토끼지 하고 겁박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곰하고 토끼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부땡님도 공수처는 처음부터 정치 안 한다고 선 근 걸 기억해야 한다. 지금의 공수처 활동이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평가였습니다.